혹시 이런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한겨울 얼음 깨지는 소리, 봄을 알리는 개구리 울음소리, 그리고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수와 낙엽비 내리는 소리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더 듣고 싶어지는 신비한 매력의 소리들. 이름하여 ASMR입니다. 여기서 ASMR이란 자율감각 쾌감 반응이라는 뜻을 지닌 신조어를 뜻하는데요. 이런 소리들은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자극을 선물하며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음악은 아니지만 음악처럼 자꾸 듣고 싶어지는 색다른 소리의 세계. 그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과학의 눈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즐겨 찾는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최근 핫하다는 ASMR을 검색해 봤더니 약 700만 가량의 영상이 조회됩니다. ASMR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용자들의 청각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기분 좋은 자극이 되는 소리를 들려주는 ASMR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어엿한 1인 미디어 콘텐츠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대체 왜 사람들은 이런 소리 자극에 열광하는 걸까요? ASMR을 다른 말로는 브레인 팅글, 브레인 오르가즘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두뇌에 감각적 쾌락을 주는 정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각적 쾌락에 열광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전율, 쾌감 이런 거는 길어야 10초라는 거죠. 근데 실제 그 ASMR을 듣고 이러한 비슷한 전율을 경험하는 그 시간은 그러니까 최대 한 10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악과는 굉장히 비교도 안 되게 긴 시간 동안 어떠한 감각적 쾌락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음악이 정해진 문법에 따라 구조와 형식을 갖추고 있는 소리라면 ASMR은 소리를 통해 단순하고 반복적인 자극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음악은 정서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ASMR은 단순히 감각적인 쾌감을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어떤 소리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최면에 빠지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동조화되고 나도 모르게 그 리듬에 따라가게 되죠. 이럴 때 뭐 자연스럽게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몰입하는 것보다는 그 소리에 따라서 반복적인 소리와 리듬에 맞춰서 나를 스스로 정서적으로 조절되는 뭐 이런 효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콜릿을 먹거나 커피를 마신 것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ASMR. 이런 소리 자극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더 다양한 소리를 채집하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명물로 손꼽히는 자갈치 시장. 이곳에 생생한 소리를 찾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소리 채집가이자 사운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정만영 작가입니다. 시장에 오면 약간 활발한 소리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뭐 소리를 녹음하는 목적도 있지만 제가 에너지를 얻는 그런 느낌 때문에 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물소리부터 해서 물건 파는 소리, 뭐 칼을 가는 소리, 뭐 물고기를 씻는 소리, 머리를 자르는 소리, 다양한 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녹음을 많이 하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사운드 스케이프, 즉 소리를 통해 주변의 풍경들을 그려보는 건데요. 이렇게 채집한 소리들을 따로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들어보면 마치 그 공간에 있는 듯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채집한 후 작업실로 돌아온 정만영 작가. 이제 녹음해온 소리들을 하나씩 다시 들으며 편집 과정을 거칠 차례인데요. 자신이 원하는 소리만 남기고 필요 없는 잡음은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녹음된 소리를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 현장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살리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소리는 주파수 영역대를 높이는 방식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때로는 현장에서 가져온 도구들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바닷가에서 여러 개의 돌을 주워와 마림바, 즉 나무 실로폰과 같은 악기 소리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돌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두드리는 재료와 돌 받침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소리가 나는데요. 바닷가에서 찾은 소재인 돌을 활용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바다에 온 것과 같은 소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을 거친 소리들은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됐는데요. 정만영 작가가 소리로 그려낸 풍경,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파도가 몰아치는 순간의 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낸 이 작품은 마치 몽돌 해변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리고 가을역 황금 들판의 참새 소리. 풀벌레들이 우는 소리까지. 부산의 자연 곳곳에서 만난 풍경들을 소리로 재현했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하거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빗소리, 양철 지붕에 빗 떨어지는 소리를 녹음해서 양철 지붕에서 소리가 나오게 만든 작품에서는 아주 몇십 년, 20년 전에 들었던, 시골에서 들었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셨고, 약간 그런 소리와 기억에 관련된 부분들이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네. 정만영 작가가 특별히 오랜 시간 공들이고 있는 작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부산 영도구 깡깡이 마을의 소리를 채집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장소에 온 이유는 이 장소가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여기 뭐 그런 장소를 사운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와 또는 그 배를 수리하는 선박에서 나오는 깡깡이 소리랑 다양한 소리가 주변에서 들리는 어떤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에 와서 그런 소리들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선소가 세워졌던 깡깡이 마을. 근대 조선 산업의 발상지로 유명한데요. 조선 산업의 붐을 타고 이곳 역시 화려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부산 사람들의 역동적인 삶과 함께 독특한 산업 현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정만영 작가는 그 속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노동하며 살아가는 소리들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페인트가 녹이서라서 페인트가 벗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떼내고 새로 칠을 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그 수십 년 전에는 이 마을에 계시는 그 깡깡이 아줌마들이 깡깡 망치를 들고 개를 막 떼내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아줌마만 하는 게 아니라 뭐 5, 6명, 10명 아줌마들이 그 아시바나 이런 걸 타고 막 두드려 내려오는 거죠. 그 소리가 이 주변 마을에, 주변에 다른 마을에서 듣기에 깡깡깡 소리가 난다 해서 깡깡이 마을. 조선업이 발달했던 곳인 만큼 항구 주변엔 선박 수리점들이 줄지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도 마이크에 담아두고 싶은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선박을 수리하느라 쇠를 만지고 두드리고 용접하는 소리들이 골목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데요. 어찌 보면 소음에 더 가까운 소리들을 무슨 이유로 채집하러 다니는 걸까요? 이런 소리는 이 마을이 주로 많이 있는 소리들인데 이 마을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렇게 막 이 소리들이 점점 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일도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소리들이 사라지기 전에 한번 녹음을 해서 한번 보관을 하고 싶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배를 수리하기 위해 쇠를 깎아 부품을 만드는 소리들. 하지만 최근 조선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일거리는 눈에 띄게 줄었고 이것도 언제 문을 닫게 될지 모릅니다. 이야기해 주시고 크기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여기 영도에서는 수리하고 하여튼 뭐 배에 대한 관한이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했어요. 조그만한 부품만 하나 하더라도 뭐 다 여기서 다 제작이 다 가능하니까 외국 배들 많이 몰려오고 엄청 바빴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중국이라든지 많이 빠져나가고 실제로 몇 년 사이 이 골목에 있던 수많은 철공소들이 문을 닫았고 그 속에서 삶을 꾸려가던 사람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이곳을 가득 채웠던 노동의 소리들마저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마을에 사라져가는 소리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깡깡이 마을 박물관인데요. 이곳에선 100년이 넘게 이어져 온 수리조선업의 발자취와 주민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데요. 배를 수리하고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했던 다양한 공구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한때 깡깡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수많은 소리들이 여기에 잠들어 있는 셈인데요. 정만영 작가에겐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져가는 소리를 기록하고 복원하는 데 필요한 소재가 됩니다. 사실 이전에는 아주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고 굉장히 어떤 시끄러운 어떤 그런 장소였거든요. 시끄럽다는 말은 결국 이 장소가 많은 일들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조용해진 마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어떤 소리들이 사라질 거고 더 많은 공구들이 사라질 거고 그래서 뭔가 한 곳에 모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소리. 하지만 언젠가 사라지고 말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 과거를 추억하고 옛 향수를 간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만영 작가의 소명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결국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저한테는 그 조선소 소리가 굉장히 소음인데 여기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 소리가 아주 오랫동안 들어온 노동의 소리고 돈을 버는 소리고 우리 자식들을 키우던 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식하냐 다 다르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이런 소리들이 많은 소리들이 저한테는 작업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소리가 가진 어떤 뭐랄까요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저한테는 좀 뭐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어떤 그런 소스가 되기 때문에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소리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한테는 좋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다니죠. 네.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즐겨 찾는 것 중 하나, 바로 오르골입니다. 최근 ASMR이란 키워드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콘텐츠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은 대체 언제부터 이 오르골 소리에 매료돼 왔던 걸까요? 오르골은 시간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중세 교회 시계탑에서 유래됐는데요. 18세기 스위스의 시계 제작자가 고안한 자동 연주 기구가 그 시초가 됐습니다. 부유층들만 음악을 누릴 수 있었던 시절, 바로 이 오르겔이 만들어지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맑고 청아한 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기계식 시계와 마찬가지로 태엽만 감아주면 반영구적으로 특유의 맑은 소리를 내는 오르골. 요즘같이 디지털 음원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오르골 소리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CD라던가 MP3 같은 전자장비로 출력하는 그런 것들처럼 뭐 다양하고 화려한 음이 나오진 않아요, 사실 오르골이. 근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누구나 오르골 하면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멜로디가 있는 그런 심플함에서 오는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르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음이 청아하고 맑은 음색이 있어가지고 맑고 청아한 그런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순하고 감성적인 멜로디를 지닌 오르골. 상자 속 기계를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수동식인 천공 오르골, 디스크를 넣어서 소리를 내는 디스크 오르골,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실린더 오르골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실린더 오르골의 태엽 장치라고 하죠. 실린더 오르골은 안에 태엽 장치가 있어가지고 태엽을 감으면은 돌기가 있는 원통이 뱅글뱅글 돌면서 이 건반들을 울리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태엽을 감으면 원통의 돌기들이 길다란 건반을 튕기면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것이 실린더 오르골입니다. 실린더 오르골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태엽을 감으면 원통의 돌기들이 길이가 제각각 다른 철판을 튕기면서 소리가 나는 건데요. 긴 철판은 진동이 느려서 낮은 소리, 짧은 철판은 빠르게 진동해서 높은 소리를 냅니다. 특히 이런 오르골 소리는 3.75에서 102,000Hz 범위의 초고주파 소리로 사람들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린더 오르골과 달리 완전히 수동식으로 소리를 내는 오르골도 있습니다. 종이로 된 악보에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악보를 만들고 그 악보를 오르골에 끼워서 돌리면 연주가 되는 천공 오르골인데요. 손으로 태엽을 감는 속도에 따라 악보에 그려진 대로 연주가 되는 겁니다. 천공 오르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특별한 장비가 없는 개인도 자기가 원하는 음악 같은 것을 악보를 볼 줄 알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천공 오르골은 어떤 원리로 소리가 나는 걸까요? 먼저 음의 장단과 높낮이로 나타낼 수 있는 악보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때 250g 이상 두께의 상장 종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주하고 싶은 멜로디의 게이름의 위치를 찾아서 악보 위에 순서대로 표시해 주는데요. 그 자리마다 펀치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주기만 하면 수동식 오르골의 악보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악보를 태엽 상자에 넣은 후 손으로 감으면 바로 내가 원한 그 멜로디가 연주되는 것이죠. 다소 거칠고 투박하지만 자연스러운 소리의 맛. 천공 오르골만의 매력입니다. 오르골은 연주 방식뿐 아니라 어떤 소재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도자기로 만든 오르골. 유리벽에 부딪혀 울리는 듯 영롱한 소리가 매력입니다. 보통 시중에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플라스틱 오르골이라던가 나무 오르골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플라스틱이나 나무, 도자기 같은 것들은 오르골 부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울림통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나무나 도자기나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재료들의 특징이 다르니까 울리는 그 음색이 조금씩 달라요. 도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질의 특징이 밀도가 굉장히 높은 데다가 그 도자기는 보통 사람들도 많이 아실 건데 유약 처리라는 것을 해요. 유약 처리라는 게 아주 쉽게 생각하신다면 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유리로 바퀴 겉표면이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소리가 좀 더 맑게 청하게 울릴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울림통이.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성질의 도자기를 가지고 원하는 모양의 울림통을 만들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는데요. 더 맑고 청아한 소리를 얻기 위해선 디자인부터 유약 처리까지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또 하나, 도자기가 한국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는 소재이다 보니 디자인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도자기 오르골이 가진 특유의 소리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 디자인에 한국적인 멋을 더하는 겁니다. 마치 한 편의 수묵화를 그려넣듯 한국의 봄을 상징하는 매화를 비롯한 다양한 컨셉의 디자인을 오르골에 입히는 것이죠. 제가 한국화를 전공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데 한국적인 소재나 재료들을 좀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한국화의 소재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가령 매화 같은 경우에는 봄을 의미하기도 하고 모랑 같은 경우에는 부귀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르골의 청아한 소리가 심리적인 안정감에 도움을 주잖아요. 거기에 이 한국적인 디자인이 시각적인 미감까지도 같이 더해져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오르골의 디자인은 모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그려놓는 건데요. 미리 평면 종이에 해당 이미지를 그려봄으로써 전체적인 디자인을 구상한 후 도자기 위에 다시 옮겨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과정은
단순히 귀로 듣는 청각뿐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시각까지 함께 자극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르골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꾸미 먹고 맑은 소리의 진정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마치 백고동 소리를 연상케 하는 중후한 울림소리. 기다란 원통 모양의 생김새도 단순한 이 악기는 호주의 원주민이 사용하던 관악기 디저리두입니다. 일반적인 관악기들은 이제 뭐 알다시피 뭐 우리가 많이 부는 이제 필이라든지 우리 나라의 국악기 뭐 대금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의 뭐 리코더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는데 얘는 그런 악기들과 다르게 지공이 없고 단음계 한 소리를 낼 수 있지만 대신 어떤 매력이 있냐면 연주자의 목소리라든지 어떤 호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리듬으로서의 연주가 가능해져요. 조금 약간 시범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리듬들도 가능하고 약간의 어떤 비트박스 주법을 넣으면 좀 현대적인 연주들도 가능하거든요. 뭐 이런 연주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디저리두는 본래 호주의 원주민 부족이 재래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하던 리듬 악기인데요. 이국적이면서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다 보면 아득히 먼 옛날 외딴 산림 속 원주민 마을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처럼 이색적인 소리는 편안하면서도 신비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죠. 이곳에선 우리에게 다소 익숙지 않은 타국의 악기들을 주로 만날 수 있는데요. 마치 거북이 등처럼 보이는 핸드펜이라는 악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뭐 생김새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핸드펜은 위에 이렇게 상판이라고 하는 이제 딩 사이드와 이제 하판이라고 하는 이제 구 사이드라고 하는 이 두 판이 이제 접합이 돼서 이제 만들어진 악기라고 보면 되고요. 이 악기가 소리가 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일단 악기의 분류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악기는 이제 체명 악기로 이제 분류가 돼요. 체명 악기라 하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타악기들 중에 이제 북이라든지 젬베처럼 이제 막이 없는 이제 타악기를 이제 체명 악기라고 하거든요. 핸드펜도 그런 체명 악기에 속하고 어떤 우리의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터치가 이제 가해졌을 때 공기를 울리면서 배음이 일어나는 방식이거든요. 핸드펜은 스틸, 즉 철제로 만든 악기입니다. 사용한 소재와 합금의 정도에 따라 색도 모양도 소리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철제판을 두드려 연주하기 때문에 유율 타악기, 쉽게 말해 몸울림 악기라고 합니다. 핸드펜은 하나의 음을 두드렸을 때 기본 음 속에 숨겨진 배음이 발생하도록 조율되어 있는데요. 연주자의 역량에 따라 섬세한 음색은 물론 깊은 울림까지 연주할 수 있죠. 핸드펜의 이제 중심에 있는 이 위치를 딩이라고 합니다. 딩.
직역하자면 이제 종소리라는 뜻인데 가장 이제 핸드펜의 음계 안에서 이제 중심음을 담당을 하고 가장 이제 베이스를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원 하나하나들이 다 있는데 얘네들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은 이제 노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나당 노트 하나당 피아노 건반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노트 하나당 하나의 음정을 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음높이를 내는 노트가 모여 하나의 음계를 이루는데요. 핸드펜의 음계가 장조인지 단조인지에 따라 곡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과연 그 연주는 어떤 느낌일까요? 핸드펜의 소리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톤 자체가 주는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 소리가 있어요. 이 하나의 어떤 소리가 그 터치가 됐을 때 느껴지는 그냥 어떤 그 되게 사람을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하는 소리, 그런 거에 되게 매력이 있어서 연주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연주를 듣는 사람들도 되게 행복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울림 자체가 약간의 그 두꺼움과 어떻게 표현하자면 따뜻함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소리들로서 핸드펜의 매력이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매일 듣는 친숙한 음악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음악 안에 담긴 정서적 멜로디에 반응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어떤 이에겐 포근하거나 어떤 이에겐 편안함 혹은 몽환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연주가 조현 씨는 이러한 핸드펜의 음색을 전하기 위해 작곡부터 주법 연구, 공연, 녹음까지 다양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죠. 저는 나름의 이 악기가 조금 더 제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과 이 악기의 매력이 좀 제대로 잘 전파됐으면 하는 마음에 있어서 뭐 가르치는 거에 대한 공부도 제 스스로도 계속 하고 있지만 어떤 핸드펜 악기로서 곡을 만드는 작업들도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이 나아가서 이제 제가 외부 활동들, 공연 활동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연결도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듣는 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 소리. 그것이 바로 핸드펜의 가장 큰 매력일 텐데요. 요 리듬 같은 경우는 박자를 약간 이렇게 계산하는 게 무조건 필수가 약간 돼야 돼요. 하나, 둘, 셋. 최근엔 이 음색에 사로잡혀 핸드펜을 배우려는 이들도 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듣는 것뿐 아니라 연주를 하는 연주자 스스로에게도 마음을 다스리는 매개체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은 소음들을 듣잖아요. 원치 않는. 근데 이거 칠 때만큼은 나 오로지 나의 시간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악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치면서도 많은 이렇게 상상을 자극하게 하는 악기인 것 같아요. 원치 않는 소음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당신에게 이 소리는 어떤 감정을 들려주고 있나요? 사람을 되게 행복하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보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듣는 소리라는 거, 거기에서 오는 행복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종류의 행복감을 주는 소리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이제 핸드펜이라는 악기가 저에게 이제 행복을 주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런 행복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소리라는 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공유한다면 난타 속 세상은 어떨까요? 갈게요. 5, 6, 7, 8. 현장감 넘치는 시원한 소리,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악기들의 향연이 돋보이는 신나는 공연. 햇수로 23년째 난타의 명맥을 이어온 공연팀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난타, 말 그대로 마구 두드린다는 뜻의 퍼포먼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물놀이에 착안한 공연으로 일상생활 속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이 악기가 되는데요. 대사 하나 없이 리듬과 박자, 상황만으로 사람들에게 흥겨움을 주는 비언어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1990년도에 당시에 넘버볼 이리 타악 퍼포먼스들이 되게 많이 성행했어요. 근데 그게 다 서양의 악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던 음악이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음악의 악이 굉장히 흥이 있고 흥이 중심이 되는 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흥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목적의 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소위 지금 현대에서 일컬어지는 사물놀이를 공연에 접목시켜서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난타 공연이 사물놀이를 접목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전통 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이 바로 난타의 뿌리. 사물놀이가 꽹과리, 장구, 북, 징으로 구성한 악기들로 서로의 소리를 어우러지게 했다면, 난타는 생활용품, 특히 주방에서 쓰이는 도구들로 그 소리를 재현하고 있는 건데요. 주방에서 일어나는 요리사들의 해프닝을 현대극의 공연 양식과 사물놀이를 결합시킨 퓨전 공연으로 재탄생시킨 셈이죠. 그 음악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게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요. 길게는 5만 년 전부터 또는 짧게는 1만 년 전부터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 그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역사 속에서 같이 존재해 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그때는 악기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냥 나무 통나무 대고 두들기고 그다음에 돌멩이로 뭐 소리를 내서 어떤 리듬을 주고 또는 그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로 그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고 했었던 형식이었었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난타는 일련의 상황을 비언어적 수단으로 꾸민 넘버볼 퍼포먼스이다 보니 그게 모든 내용을 감탄사나 몸짓, 표정 등으로만 표현합니다. 때문에 배우 간 흥을 끌어내는 합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악기를 다루는 기교는 물론이고 서로의 퍼포먼스를 어떤 호흡에서 어떻게 표현할지 디테일한 구성을 공유하는 것이 극의 완성도를 좌우하죠. 땅땅땅땅땅땅 하면서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이런 제스처만 해줘도 나 이거 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어울려서 놀아볼까? 이런 표현들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 싫어. 하지 마. 안 돼. 이런 표현들도 땅땅땅, 땅. 뭐 이런 표현들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관객들이 봤을 때 다 이해하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흥겨운 리듬뿐만 아니라 탄탄한 스토리가 녹아있는 난타 퍼포먼스. 공연장 위에 선 배우들이 서로의 표현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만큼 관객들도 난타 공연에 빠져들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난타의 핵심은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힘찬 두드림 소리. 공연의 본질인 이 신명나는 소리가 절대 빠질 수 없겠죠. 쌓였던 스트레스가 날아갈 듯 강한 쾌감이 느껴지는 난타 퍼포먼스. 냄비부터 프라이팬, 도마, 칼까지 부엌에 있을 법한 웬만한 도구는 모두 난타 공연의 악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평범한 도구들이라도 악기로 사용하기 위해선 소재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뚫려 있어야지 소리가 나와서 이렇게 좀 정말 베이스적인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봐볼게요. 그러네. 달라. 이거를 줘봐. 이거를 지금 국자로 치잖아. 국자로. 네. 이 모양에 맞게끔 그 테이프 있지. 은색깔. 거기다가 약간의 뮤트할 수 있는 무언가 뭐 약간 뭐 화장지나 이런 종이를 좀 단순히 사물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보단 깊고 선명한 울림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요. 조금 더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림통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 소리도 이렇게 하면 하지만 주방용품은 연주를 위한 사물이 아니다 보니 반복된 힘을 가하다 보면 변형이 생기게 마련이죠. 꽹과리랑 그래도 비슷해. 이를 위해 미리 악기를 변형시켜 일정한 소리가 나도록 만들거나 재질을 고려해 악기의 조합을 맞추는 등 매번 새로운 연구가 필요합니다.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관객들 눈에 너무 거슬리지 않게. 좋은 소리가 있는데 이거 어때요? 뭐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런 소리가 있으면 뭐 이 씬에서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좀 바뀌는 것들도 있고요. 뭐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사물놀이에서 어떤 걸 갖고 왔다 그러면 지금 뒤에 배경에 보시면 도마도 있고 뭐 테이블도 있고 있겠지만 이 안에서도 나는 소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소리가 괜찮았던 것 같아. 한번 해볼래? 해서 공연 때 써보기도 하고 근데 했더니 또 아니면 또 다시 다른 걸로 다시 대체하고 뭐 이런 과정들은 있습니다. 난타의 악기는 기본적으로 사물놀이에 등장하는 악기들과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꽹과리는 냄비나 뚜껑, 장구는 생수통, 북은 플라스틱 물통, 그리고 징은 넓적한 녹그릇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요. 지금의 이 악기 모두 하나하나 두드려보며 사물놀이 악기와 가장 유사한 소리가 나는 소재가 선택된 겁니다. 이들이 모여 연주되는 순간 마치 사물놀이를 듣는 것과 같은 흥겨움의 세계로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관객들이 들었을 때 좀 더 예쁜 소리. 그래서 저희가 이런 소리를 찾기 위해서 막 불로 지지고 막 이렇게 때리고 그 몇 개는 버리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가 가장 예쁜 소리를 내요. 그 예쁜 소리도 또 혼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거랑 같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주하는 그런 것들은 일상생활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 관객들도 그러한 것들이 그냥 굳이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같이 편안함을 그냥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연주하고 이런 공연들이 뭐 다른 공연도 있지만 난타가 특히 또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이 한국적인 소재를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 문화를 벽을 허문 거거든요. 계속 난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난타라는 공연을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사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이제 열심히 지금 공연을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네. 리듬과 비트, 그리고 배우와 관객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난타 퍼포먼스. 힘찬 두드림이 만든 흥의 세계는 분명 우리 안에 억압된 감정을 해소시킬 자극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느끼는 생활 소음들. 마음을 편안히 다스리는 멜로디. 그리고 온갖 악기가 어우러져 만드는 흥겨운 소리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들은 다양한 형태와 분위기로 우리의 삶에 큰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주는 미학. 지금 세상의 모든 소리에 둘러싸인 당신에게 위로가 되는 소리는 과연 무엇인가요?